자, 이번 시간에 우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해서 697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개요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자, 20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지방소득세의 소득 범위나 이런 구분은 거주자의 개인 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쭉 보시면 우리 소득세법 내용이나 지방세법 내용이나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분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비거주자의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서 구분한다. 결국에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끌고 와서 보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고요.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과세 기간도 소득세법 5조에 따른 과세 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주자가 출국해서 이제 비거주자가 되는 때는 출국한 날까지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자, 납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때 당시의 주소지다라는 겁니다. 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입니다. 과세 기간이 끝난다는 얘기는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여야 된다라는 거죠. 12월 3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죠? 5월달이나 6월달 신고할 때 그때 시점에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따져봐야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로 들어가는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월 31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1년 12월 31일 날 서울에 살다가 5월달이나 6월달쯤에 그러니까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지방으로 이사 갔을 때 그 지방 이사 간 곳에서 소득세 신고하면서 거기에다가 지방소득세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울에다가 신고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들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하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해놨습니다. 신고를 거기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산하겠다, 정상적인 신고로 봐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뒤에 나옵니다. 자,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한번 보면 우리 소득세 계산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 과세표준 동일하게 끌고 오고요.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서 0.6에서 4.5%. 우리 소득세는 어떻게 돼 있죠? 6%에서 10억 넘어가면 45%죠. 여기에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달라진 내용 없습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될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를 그냥 우리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은 우리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를 그대로 갖고 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감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법 규정에 불구하고 10%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법인은 세액공제 지방세 쪽은 없습니다. 그죠? 없지만 개인은 10%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대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 개인과 법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후관리입니다.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감면 등을 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 이자 상당액을 납부했다라고 하면 이자 상당액에 대한 10%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월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일 수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개인 지방세는 결과론적으로는 소득세법에서 행한 행위를 그대로 10%를 그대로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산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액의 10%를 개인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과 확정신고 납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독자신고 납부 원칙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신고 납부에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납세지 관할 이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에다가 신고하더라도 그 신고 효력은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인정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인정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서로 정산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죠. 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에 있다가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냐 하면 경북 대구로 이사를 갔다라고 하죠. 대구는 대구광역시니까 뭐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상도 쪽에 이쪽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했을 때, 자, 대구 쪽에다가 우리가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신고할 때 납부서는 어떻게 될까요? 납부서도 당연히 대구 쪽으로 납부서를 만들어서 납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납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 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납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납부 효력은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정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고 의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한테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과세표준과 세액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서가 발송이 될 텐데 납부 신고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 소득세법에 있는 단순 경비율 신고자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기재해서 보내줍니다. 그렇게 기재해서 보내주면 그 내용을 서명해 갖고 다시 보내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세액을 그냥 납부를 하면 확정신고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도움 주기 위해서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손금 소득 공제에 따른 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주자의 환급 신청입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결손금 소득 공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시면 되는 거고, 환급 신청 의제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결손금 소득 공제 환급 신청을 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청한 걸로 봅니다. 별도로 신청 안 해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환급 신청을 해도 바로 환급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가 환급되고 난 뒤에 그것과 관련되는 서류들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확인하고 환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환급에 대한 시차가 굉장히 좀 길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708페이지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조정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8번째 탭에 있는 신고서 작성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요. 자, 이 내용이 확인이 되고 나면 2번째 탭에 지방세 탭이 있습니다. 개인지방세,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셔갖고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전부 다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산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산세 부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노란색 클릭하셔갖고 내용 찾아보시면 무기장가산세, 기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 50만 원 있다라는 겁니다. 그 50만 원하고 미제출가산세 25만 원, 증빙불비 관련되는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별도로 해서 77만 원이죠. 77만 원은 기타 부분으로 반영하시고요. 무기장가산세 있으면 무기장가산세 123만
187원 있습니다. 이 부분 반영해 주시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 계산 10% 반영됩니다. 가산세 부분이 우리 프로그램에서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특별징수세액과 관련되는 부분, 우리 소득세 신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신고서는 작성하는데 뭐 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니까 문제될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코드를 바꿨어요. 결손금 소득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1106번이 되겠습니다. 자, 결손금 소득 공제 신청서를 우리는 소득세 쪽에서 신청을 했죠.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지방소득세로 갑니다. 지방소득세에 보시면 결손금 소득 공제 세액 신청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체 삭제하고 저장한 다음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면 기본적으로 자료가 반영되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F2번 눌러서 기본적인 회사 데이터 반영합니다. 자, 반영하시고요. 결손금 1억 3,700이었죠. 소득세 때 반영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1억 2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과세표준 1억 원이 있습니다. 1억 원이었고요. 산출세액, 지방세 산출세액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산출세액 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만 원이고요. 감면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업장별 소득금액은 1억 원이 있죠. 1억 원이었고요. 자, 공제금액 얼마로 공제할 거냐 하는 건데 우리 2월 결손금 관련해서 공제금액 찾았던 부분이 있죠. 결손금에 대해서 5,946만 6,667원 하게 되면 5,946만 6,667원을 결손금을 공제를 하게 되면 151만 원이 공제가 신청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1억 3,700이고요. 사업장별 소득금액이 1억 2천이죠. 제가 1억 원으로 잘못 넣었네요. 그래서 50만 원입니까? 1억 5천이고요. 산출세액이 210만 원이고 결정세액이 151만 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151만 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151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15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 결손금 소득 공제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득세 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도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귀소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를 통한 소득세 신고 실무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교육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교재나 다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하실 때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